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연휴를 보내고 났더니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한파가 지나면 날씨도 봄이 다가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아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앞으로 이제 2월이 새롭게 맞이하는데 2월부터는 시장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해가지고 좋은 전략을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먼저 미증시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가 딥시크 공포를 잘 극복하고 반등하는가 싶더니 고점에서 약간 밀리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트럼프가 2월 1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때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최근에 2월 1일이 아니라 3월 1일로 지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대고 백악관이 세기를 박았습니다. 2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애플의 실적은 좋았고 PC도 소폭 상승을 했지만 시장 예상치 부합하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이치방크는 만약에 트럼프 관세가 없다면 근원 PC는 올해 말까지 2.5%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백악관에서 예정대로 부과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시장은 너무 공포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이 파란 굵은선 20선과 녹색선 60선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죠. 자, 우리가 물에 빠지면 에어포켓이 있으면 한 48시간 이내에 구조만 되면 언제든지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처럼 20선과 60선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수급이 탄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밀려도 바로 회복을 하면 좋아요. 근데 이번에 딥시크 공포 때문에 빠졌지만 바로 회복하는 저력을 발휘했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바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아도 급락 이후에 반등이 그치고 일단 기간 조정을 소폭 받겠죠. 자, 다음 주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1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자, 뭐 ISM 제조업 지표나 비제조업 지표 그리고 알파벳이나 기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고용 보고서인데 일단은 시장이 등락을 하겠죠. 그러다가 고용 보고서 발표하게 되면 이제 그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올 텐데 사실 고용은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실업률, 또 신규 고용, 시간당 임금 상승률. 근데 실업률이나 이건 뭐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신규 고용은 16만 5천 건에서 15만 건으로 약간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약간 줄어드는 것은 연준의 뭐 금리 인하를 자극할 수 있죠. 근데 파월은 거기에 대해서 뭐 트럼프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로 인해서 뭐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이것은 크게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 증시는 이 61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20선이 60선을 데드크로스만 하지 않는다면 다소의 조정은 괜찮다.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충격을 극복했기 때문에 요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하고 나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연휴를 잘 보내셨는데 시장이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딥시크 쇼크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다르게 1조 이상 매물을 쏟아냈다는 이야기죠. 주로 뭐 삼성전자나 기타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 앞으로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최근에 다들 뭐 뉴스를 통해 아시겠죠. 딥시크가 저비용 고효율의 AI 모델을 공개했는데 이것 때문에 10분의 1로 투자를 했는데 어떤 오픈 AI에 필적할 만한 AI 모델을 공개를 했다. 자, 그렇다면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적으로 AI 투자가 진행이 됐었고 그게 너무 과하게 투자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런 우려가 부각이 됐고 그로 인해서 그렇다면 굳이 뭐 고가의 칩을 쓸 필요 있겠냐. 그렇다면 HBM을 만드는 반도체나 또 소부장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죠. 전력설비나 원전주도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다만 이제 반면에 AI 후발주자도 저비용 고성능의 검색 도구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동안 많이 처져 있던 네이버나 카카오도 급등하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딥시크 쇼크가
호재가 있는 기업도 있고 악재가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HBM이나 후공정 장비 업체들은 조정을 받았고 또 IT 소프트웨어나 게임주도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겠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쉬어가면 자동차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자동차는 트럼프 피해주죠. 그래서 자동차가 쉬어가는 구간에서 뭐 금융주들, 은행이나 보험주들이 일단 주주 환원 정책이 50%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삼성생명이나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자, 그리고 개별주 단에서는 딥시크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급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자, 중국의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GRT나 NK전자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를 유지를 했고 또 IT 소프트웨어, AI 관련주들죠. 그런 종목들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다만 이제 전력 인프라나 기타 HBM 관련주들은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네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비중을 조절해야 되냐 이런 이제 롱숏의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시장 폭락을 예견해서 숏 투자로 해서 크게 수익을 봤던 요 사람들을 영화했던 게 빅쇼트죠. 여기 4인방이 빠질 때 사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하락할 때도 저가 매수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그 해답을 오늘 국고초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자,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딥시크가 오픈 AI보다는 10분의 1 비용으로 거의 필적할 만한 그런 AI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칩수도 엄청나게 작죠. 그리고 개발 비용도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성능을 보면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설립 2년 만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오픈 AI를 능가하는 그런 정도의 경쟁자로 급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그 전에 이제 발표를 했을 때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건수가 1위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AI 시장이 발칵 뒤집어졌었죠. 자, 그래서 이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의 어떤 대응책은 사뭇 다릅니다. 일단 중국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만디 전략으로 대응을 합니다. 미국이 오픈 AI 기술을 훔쳤지 그러니까 내가 딥시크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들을 때마다 답답하다. 내가 교실에서 갑자기 너 숙제 뵙겠지 그런데 나는 밤새서 직접 문제를 풀고 그랬는데 이걸 뵙겠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항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딥시크의 어떤 우수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겠죠. 딥시크와 챗 GPT가 이제 물리 경시대에 같이 치렀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사람 말고 이제 오픈 AI들이. 그래서 딥시크가 100점을 받으면서 1위를 기록했고 챗 GPT는 97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수학 경시대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더라는 이야기죠. 딥시크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 잘못된 거 아니냐. 챗 GPT 학습 비용 5%는 말이 되냐. 이건 마지막 개발 비용만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국은 여유를 가지고 만만디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해커들의 무차별적인 공격 때문에 쑥대밭이 됐다. 딥시크가. 물론 이제 복구를 했지만 초기에는 서버나 대역폭을 압도해서 정상 서비스를 방해하려고는 디도스 공격이 이루어졌었고 이후에는 이제 특정 암호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값을 막 대입을 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중국은 이거 미국이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좀비 PC 공격하는 그 본넷이 개입이 됐는데 요건 전문 해커가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모두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모든 IP 공격 IP는 미국이고 이게 평소 대비해서 100배 정도 증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중국은 만만디 전략이고 미국이 너무 과하게 공격을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고도화된 대응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를 때리고 또 내부로 결속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오픈 AI 57조 원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온 나라가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 기세를 어떻게든 꺾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이 지금 수출할 수 있는 범용 칩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우회로를 통해서 고사양의 칩을 인수를 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23년도에는 고성능의 수출을 했고 지금은 이제 성능을 낮춘 H20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게 싱가포르에 이제 공급을 했다는 이야기죠. 엔비디아가 싱가포르에 한 20%를 공급을 하는데 싱가포르 기업이 중국에 재판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성능을 낮춘 것을 판매를 하는데 중국은 그걸 가지고 어떤 성능을 보였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건 고사양 칩을 했고 그것도 비용의 일부만 공개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미중 간 패권 전쟁에서 우리를 이제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회로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우리 그런 적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엔비디아 죽이기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 이꼬르 민주당 자금줄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낸시 펠로시나 폴 펠로시가 이 엔비디아를 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었죠. 자, 그럼 이제 중간 선거가 2년 가까이 이제 다가온다는 이야기죠. 자, 이럴 때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 어쨌든 민주당의 자금줄을 차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중국 압박 전략은 계속 이어가고 또 하겠지만 그래도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좀 놔두고 있죠. 물론 이제 백악관에서 재선왕을 만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엔비디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죠. 그래서 대형 IT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엔비디아는 잘 못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그럼 우리 반도체 대형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엔비디아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SK 하이닉스는 고통스러운 겨울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굳이 비싼 엔비디아 HBM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걸 납품하는 이런 SK 하이닉스는 고통스럽겠죠. 만약에 저사양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사양 반도체까지 대중 수출 품목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고사양도 안 되고 저사양도 안 되고 진퇴양난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메타나 MS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 계획을 밝히긴 했어요. 그러나 캐펙스 전략이 약간 미묘해요. 그래서 약간 좀 다운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그 생태계가 무너지지는 않겠죠, 당장. 그렇지만 어떤 경쟁의 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항상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약간 조정인데 여기에다가 일단 딥시크 공포까지 있어가지고 당분간 좀 쉬어가야 되는 분위기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그 영업이익도 급감하고 또 DS 부분도 영업이익이 좀 25% 감소를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뭐 HBM이나 SSD까지 지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차피 HBM은 많이 공급을 안 했는데 앞으로 저사양의 HBM도 납품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수출이 통제되고 그래서 반도체 투톱은 약간 좀 쉬어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쪽으로 봐야 될 건가? 물론 피해주도 있고 수혜주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수혜주는 어떤 게 될 것이냐? 보완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딥시크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현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해군이나 국방부나 의회 이런 쪽에서 사용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저가 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개발 비용이 적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데 요 정보 범위가 아주 다양하고 넓다는 이야기죠. 폭넓어요.
그리고 이제 저장하는 방식도 중국의 서버에다 하는 거죠. 우리 국내 이용자들도 중국의 서버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2의 알테무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이탈리아나 아일랜드에서는 이거 그런 상황이지 하면서 이제 정보 처리 답변을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신규 다운로드는 차단을 하고. 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앱마켓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뭐 정보만 수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키보드 입력 패턴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것 기본 쿠키까지 싸그리 가져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개인정보 도용뿐만 아니라 더 현격한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안이나 신뢰 문제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될 수 있고 각국 정부는 요걸 강화시키려는 그런 작업이 있겠죠. 그래서 보안 관련주들이 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더 우려하는 게 뭐냐면 딥시크한테 이제 폭탄 제조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제조법을 상세히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 화학 그 업자들도 뭐 연락처를 알려주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폭탄 제조나 이런 부분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나 금융, 교통망 이런 주요 기반 시설이 보안이 좀 취약하다. 이제 이게 제로데이 취약점이죠. 요걸 이제 AI가 자동으로 이제 발견할 수 있어서 사람이 찾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찾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세계 각국이 이런 보안 문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딥시크 관련해서 중국의 이제 그 밴드들 있죠. 그런 기업들은 하루 이틀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이제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어디냐? 바로 이제 보안주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센즈랩이나 모니터랩, 이스트소프트, 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양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배열 초기에서 양봉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하루 이틀 조정을 받으면 그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면 주 중반 정도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증시에서도 그 관련 기업들은 어떤 종목이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쪽에서는 이제 보안주나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고 미국에서는 IBM이나 또는 애플이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IBM은 딥시크와 기술 방향이 같아서 수혜가 예상된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전문가 조합 방식의 모델을 AI 기술에 적용을 해서 어떤 기술 방향이 같기 때문에 IBM은 수혜주가 아니냐. 이런 이제 시장에서 생각이 될 것이고 이제 IBM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틀렸고 우리 길은 옳았다. 그럼 엔비디아 젠순항이 양자컴에 대해서 앞으로 상용화하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IBM은 이 양자컴에서는 이제 시장을 앞서 나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100큐비트 연산하는데 29년까지는 1억 개 이상의 연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도 실용화도 5년 내지 10년 내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중국이 이쪽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육성 정책을 펼칠 테고 미국도 이걸 이제 제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하겠죠. 자, 그러면 그동안 젠슨항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이 양자컴 관련주들도 튀어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애플도 어떤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기존에 이제 온 디바이스 아이폰이나 또는 아이패드 내에서 이제 작업을 수행하는 요 오픈 AI 것을 이용해서 온 디바이스 AI가 지금 복잡한 작업을 수행한다는 거죠. 중국은 당국 규제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딥시크가 오픈 소스를 공개해서 하게 되면 애플은 이걸 이용해서 중국 내에서도 AI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을 출시할 수 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피해주고 또 애플이나 IBM은 수혜주다. 대신 이제 국내에서는 양자컴 관련주들도 앞으로 시차를 두면서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치고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보안주도 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왜 AI나 로봇 이쪽이 첨단 산업이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올해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성장률은 곤두박질 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10%에 달하는 중국의 성장률이 많이 곤두박질 쳐서 5%고 이것마저도 통계 마사지를 진행하면서 과학이 부풀려져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봉착을 했고 성장률도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제조 2025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 중국 제조 2025는 뭐냐? 2025년까지 첨단 식기 산업에서 자급자 종률을 70%까지 높이겠다. 요거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중국 제조 2025에서 관세 두들겨 맞을 때가 그제 같은데 이제는 미국에 대적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AI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앞으로 움직일 섹터는 어디냐 이거죠. 중국이 AI 패권을 노리는 거 넘어서 로봇 쪽이나 이런 쪽에도 지금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이제 춘절이 됐었죠. 이때 로봇들이 춤을 추는 그런 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9일 날은 춘제 갈라수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군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거 돌리는 거 있죠. 그릇 돌리는 것도 하고 또 베이징 휴머노이드 공원에서 뭐 수건 돌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은 이제 붉은 수수밭 감독이 이제 연출을 해서 3개월 동안에 AI 기반 훈련을 거쳐서 뭐 손수건 돌리기나 또는 이거 뭐 그릇 돌리기 이런 민첩성도 보여주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만큼 중국은 많이 로봇이 발달했다는 이야기죠. 그때 우한 사태 났을 때 있죠. 그때 비빔밥을 만들어냈던 그런 요리사 로봇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이제 AI 쪽 이후에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어디냐? 바로 로봇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로봇이 그냥 로봇이 아니라 로봇계나 이런 군인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전투 로봇이라면 미래 전장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그리고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중국이 이런 AI 로봇을 통해서 어떤 미국의 어떤 패권 전쟁에 압박을 가한다면 상당히 좀 힘들어지지 않겠냐. 자, 그러면 그냥 덩치 큰 곰에 불과했던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BYD를 출시했고 또 AI 모델 딥시크를 통해서 어떤 제조업을 넘어서 AI 패권을 노리는데 여기에다가 다음 격전지는 어디가 될 수 있냐? 로봇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로봇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로봇은 뭐 미중 간의 패권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자, 로봇 관련주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죠. 자, 현대차는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투입하겠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자동차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 이런 이제 흐름을 밝혔고 삼성전자도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도 현대차에 못지않게 이런 미래 첨단 로봇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을 하고 또 관련 이제 부서를 좀 재조직해서 이쪽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비단 국내 가전이나 또는 자동차 기업만 그럴까요? 자, 머스크도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 일하는데 현장에 투입이 될 것이다. 여기 한 1000대 정도는 또는 좀 더 잘하면 수천 대까지도 이걸 늘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죠. 그래서 뭐 테슬라나 또는 BMW도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로봇 쪽을 좀 잘 봐야 된다. 근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좀 많이 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비단 이제 하루의 상승이 아니라 보시면 이제 하이젠 RNN 같은 경우에는 제도 리포팅을 해드린 이후에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316%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자, 그래서 항상 시장은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데 그쪽이 바로 이제 로봇이 됐었고 앞으로도 치고 올라가죠. 근데 이제 하이젠 RNM이 뭐 500% 이상도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종목보다는 좀 바닥에 있는 종목이었겠냐 이렇게 보면 지금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무료 공개 방송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딱 급등하기 직전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 로봇 관련주나 아니면 보안 관련주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리스크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이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 제시드려서 지금 뭐 100% 이상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가질 종목은 뭐 시메스나 RS 오토메이션이나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이런 곳까지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는데 로봇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부터 3시까지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좋은 종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종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보면 클로봇이나 또는 로보티즈 이런 종목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TV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리포팅을 통해서 공략을 하죠. 그래서 하이젠 RNM에 이어서 저거 이제 올라가면 또 바닥에 있는 클로봇 그리고 또 로보티즈 이런 식으로 항상 저는 바닥권을 제시해드리는데 항상 그 급등이 시작되는 대세 상승의 잣대는 뭐냐면 요 120선입니다. 120선과 수급선 60선, 생명선 20선 수렴이 됐죠. 그러니까 수급의 생명이 대세 상승의 시발점에서 모든 게 수렴이 됐다. 그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로봇주를 좀 잘 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부분은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MC님 혹시 고스톱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안 좋아해요? 네. 오, 공부만 했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스톱을 좋아했습니다. 어. 이제 농촌에 살아서 시골에 살아서 이제 농한기 때 어르신들 고스톱 치는 거 보고 이제 고스톱 쳤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스톱을 모르시겠구나. 저는 찬스가 오면 무조건 쓰리고로 갑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놓은 상태라면 찬스가 오면 밀어붙여야죠. 그래서 제가 저희 고객들이 보면 뭐 1,400% 지금 알테오젠도 1,000% 갔다가 지금 87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뭐 한 스윙으로 베팅하는 쪽이 이제 뭐 한 100%는 기본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바닥권에서 샀고 리스크 없으니까 쓰리고가 찬스가 오면 무조건 갑니다. 이제 고스톱을 하면 이제 생각이 나요. 저희 누나가 고스톱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누나가 하는데 고스톱 치면서 이제 동생하고 저하고 고스톱 치는데 뭐 네가 광이 나네, 내가 고돌이를 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다 이렇게 딱 붙이면서 여기서 불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 치고받고 할 때 다른 데서 불이야 한다. 자, 지금 반도체나 2차전지 약세 때문에 바이오에서 불이 나고 있는지를 투자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이오만 미냐 이게 아니라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대세 상승의 바이오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의 헬스케어 정책이 비만 치료제나 또는 이제 M&A 관련 그리고 대중국 압박 전략이 이제부터는 더 본격화 되겠죠. 그래서 생물보안법도 통과가 될 것이고 또 약가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CDMO 관련주들이 좀 치고 올라가겠죠. 위탁 생산하는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가 좀 치고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금리 인하에 잘 민첩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동결이 됐는데도 요즘에 이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죠. 왜냐하면 K바이오는 K바이오 플랫폼은 강력하기 때문에. 자, 알테오젠이 이제 피하 주사 제형을 앞으로 추가로 한 4군데나 5군데에 추가로 기술출할 수 있겠다. 그 기대감 때문에 할로자임의 어떤 특허 소송을 무력화시키고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ADC,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 비만 치료제 펩티론이나 삼천당제약, 그리고 CDMO에서는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죠.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창사 이래 연간 수주액이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모두 다 반도체 2차 전지에서 반등 따먹기를 노리다가 어떤 투자자는 수익이 좀 낮겠지만 물렸을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바이오 로스콘 물량도 어느 정도 나왔고 투자자들이 외면했을 때 시장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주는 앞으로 더 강력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그 스윙으로 베팅하는 종목 말고 최근에 이제
현대 ADM을 해서 한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올해 드라마틱한 흐름이 나오려나 봐요. 자꾸 이게 만지기만 하면 전기가 오는데 아무튼 뭐 이제 봄이 되면 시장도 좋아지고 바이오주나 기타 종목들이 불꽃 튀는 그런 시세가 분출되겠죠. 자, 그래서 바이오주를 잘 봐야 되고 바이오 종목 중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그 알테오젠이나 삼천당제약 이런 게 치고 올라가면서 움직임이 좋아질 텐데, 자, 지수가 정책이란 말이죠. 그리고 기존에 잘 올라갔던 반도체나 이게 쉬어가요. 그럼 어떤 종목이 치고 올라갈까요? 새내기주를 잘 봐야죠. 저는 새내기주를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새내기주들은 그 걸출한 테마가 없을 때 그때 치고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제 악성 매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성 매물이 없기 때문에 빅머니가 날리면 또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옵니다. 새내기주들을 다음 주에 잘 보자. 새내기주들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콕콕 찍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종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머스크에 줄대는 기업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오픈 AI나 뭐 스타게이트 만들면서 AI 쪽 그 CEO들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 같죠. 그렇지만 다시 이제 머스크의 존재감이 뿜뿜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테슬라도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아무튼 머스크에 줄대는 기업들이 많아진다. 그럼 이제 액수의 광고가 몰리게 되죠. 그럼 이제 그 수혜주도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종목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벽부터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주식을 분석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저도 한 이제 최근에는 좀 이 자료 작성하는 걸 좀 빨리빨리 하는데, 최근에 어제는 이제 한 새벽까지 하고 한 3시간 자고 일어나서 했죠. 왜냐하면 그 딥시크 만드는 그 연구원들이 996 운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동안. 그래? 너희도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럼 나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서 3시간만 자고 이제 분석을 해드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분기탱천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을 벌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장땡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버냐? 매일 먹고 크게 한 방을 먹는다면 모든 투자자들이 좋아할 것이다. 저는 알테오젠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단 한 주도 팔지 마라. 831%. 말이 쉽지. 여러분의 계좌에 831%가 빵 찍혔다면 어떨까요? 어렵지 않은 일이죠. 좋은 종목을, 성장성이 담보된 종목을 사면. 그리고 저는 이제 삼천당 제약 260까지 갔다가 좀 밀려가지고 좀 서운하셨을 텐데 간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치고 올라가서 금방 260까지 가겠죠. 지금은 한 180% 가까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주가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그리고 이거단 이야기죠. 삼양식품하고 지금 흡사한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지금 풀베팅을 통해서 모든 투자자분들 다 사게 만들고 해서 107%좀 이제 수익률의 차이는 있어요. 이런 흐름이죠. 그러니까 반등 따먹기에 그치는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을 노리는 동안에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바이오 기업들은 치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것은 수익으로 베팅해서 크게 먹고 매일매일 먹자는 거죠. 뭐 조선주가 올라가면 조선주, 이런 것들. 그럼 돈 1,000만 원만 있어도 하루에 5%만 수익을 내면 한 달이면 더블 시세입니다. 근데 저희는 한 7% 이상은 이하는 수익으로도 안 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추석 연휴 때 이제 잠깐 출연을 안 했는데, 그때도 역시나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선주가 움직인다 그러면 오리엔탈 전공 해서 당일날 10%밖에 안 올라갔어요. 10% 밖에. 근데 어떻게 매매하냐? 아침에 저점에서 보합선에서 사요. 그럼 한 30분 만에 치고 올라가면 10%. 1,000만 원 투자하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돈은 가장 안정되게 매일 먹고 크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흔히 좋아하는 패턴인데, 이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쉴 나의 나, 실행의 의미 고. 그래서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날 매수하자. 이게 이제 불나고라는 패턴인데, 이건 거의
올라가죠. 그래서 모비데이즈를 당일날 13%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아침에 매수를 했더니 13% 치고 올라가면 130만 원 깔끔하게 버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1월 20일 날 이제 이렇게 두 개 치고 올라갔고, 또 보안주가 움직인다 그러면 한 싹 이런 걸 해야죠. 아침에 매수하면 금방 한 10%는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위성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위성 관련주를 해야죠. 그래서 AP 위성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제 바로 당일날 올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갔는데 11%를 가볍게 올라갔죠.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을 앞서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CES를 통해서 AI나 이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래서 CES에서 AI 기술이 글로벌 핵심 하드로 떠올랐다. 그때 마침 딥시크 관련 모멘텀이 반영이 되면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근데 이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제가 100%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제시해드리던 종목이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만 선정하는 거죠. 그 대세 상승의 잣대가 뭐냐면 요 120선이죠. 120선을 6개월 이상 끌어내린 종목이 수급선 60선과 생명선 20선이 수렴이 됐어요. 그래 이런 상황에서 5선 위에서 파랑 참새, 몸통을 줄이는 게, 참새가 몸통이 조그마잖아요. 이런 종목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어디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23일 날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경영권 문제가 있다 그러면 TA 항공이나 이런 종목들도 공략을 해서 단기로 한 25%, 1,000만 원만 투자해도 25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3종목을 제시를 해드려요. 근데 이제 스타일에 맞게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거의 2종목 이상은 거의 VI가 걸린단 말이에요. 고용도 치고 올라갔었고, 매수는 항상 약간의 갭을 동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9시 3분, 6분, 7분 매수를 해. 그럼 이제 매도 라인 얼마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을 하고 있으면 급등이 나오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죠. 항상 눌림목에서 사고 급등이 나오면 팔아주고, 이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자리에서든 그런 흐름이 나온다.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 제시해드리는 게 오리엔트 전공인데,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종목은 강하게 리바운딩이 들어온다는 거죠. 지지율 변화에 따라서 지지율 변화가 나타나겠네. 그럼 이제 오리엔트 전공을 하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이 하락을 해서 한 5일 이상 하락을 하고 양봉이 생기죠. 그런 종목들은 틀림없이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공략하느냐? 항상 매수는 그 전날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아침에 약간 탄력이 붙은 종목이 눌림목을 줬을 때 9시 3분, 6분, 7분 이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고, 또 시장이 약간 눌러준다면 더 추가 공략하고, 그래서 당일날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아침에 매수를 해가지고 상한가를 기록하면 돈 1,000만 원 투자하면 220만 원 정도로 가볍게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이 매일 먹고 크게 먹는다는 요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주식 투자가 너무 재미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이수페타시스가 올라가면 또 공략을 하고, 이런 흐름. 그다음 이번에 딥시크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그럼 이제 그 관련주를 해야죠. 그래서 이번 주 지난 금요일 날은 이제 칩스 앤 미디어를 했죠. 항상 정배를 초입에서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주로 거래가 많은 종목만 해드리는데, 20선이, 10선이, 5선이, 60선이, 20선이, 5선이, 잊지 말자 625 이런 종목들을 한다면 당일날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아침에 매수하면 한 30분 만에 12%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바닥권에서 하는 걸 기본으로 해야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드리는 종목들이 하이젠 RNM이나 클로봇이나 이런 로보틱이나 이런 건 바닥권에서 뭐 100에서 30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매수하자마자 바로 치고 올라가는 거. 잊지 말자 625, 60선이, 20선이, 5선이에서 하면 이런 재밌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조선주가 움직이면 조선주, 아니면 또 뭐 개별 인맥주가 움직이면 인맥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재밌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전략으로 들이다 보니 제가 1월에 또 1등을 먹었는데, 뭐 저는 1등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단일 상품으로 고객수 가장 많은 이유는 가장 안정되고 가장 강하고 이렇게 치고 올라갈 종목을 해드리는데,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런 종목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